제 생각에 99.9%는 국세청이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쏙이 타가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전화해서 예. 출발했냐라고 물어보면 예. 거기 이제 사장님들이 대부분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중국집 운영하시면서 매출액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얼마셨나요? 이건 비밀인데. 최근에 사실 제가 운영을 하던 집은 뭐 화성시에서 규모 면에서 뭐 가장 큰 집이었고, 그 집 같은 경우는 뭐 최고 매출을 따지자면 연말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연말에는 뭐 큰 거 한 2장 가까이 정도는 팔기도 하고, 뭐 물론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팔아주면 떼돈 벌겠죠. 그렇죠. 이제 최고 매출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전에 이야기하신 매출액에서 예. 이익은 얼마 정도 되셨나요? 깊이 훅 들어오시네요. 이해하기 쉽게 매출을 예를 들어서 월 매출 1억을 잡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1억을 팔았다.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순수 마진이 한 4천 정도는 됐을 겁니다. 괜찮네요. 예,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이 돈 다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20년 전이다. 1억을 팔았다. 그래도 한 3천 정도는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차이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그거에 대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1억을 팔았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1년 현재 1억을 판다. 얼마 남을까요? 그렇죠. 예상하시는 대로 1,000만 원 남기기가 만만치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건비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음식값은 턱없이 못 쫓아가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뭐 유리지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음식점 하는 대부분 음식점들이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 99.9%는 국세청이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비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 장사해서 다 내 돈인 줄 알고 닦아 쓰고 부가세 날라올 때 뭉탱이로 펑펑 오는 거 보면 그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대형 음식점 회사 체계로 운영하는 데지 않는 이상은 직원 등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이 돌아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직원 등록을 일반 음식점에서도 직원 등록을 안 하고 쓰면은 직원한테 나간 월급이 그대로 내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종합소득세 뭉탱이로 맞게 되겠죠. 그 비용도 직원 한 명당 직원 월급에 대한 12, 13%를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제가 직원 10명일 때 한 달에 그 600만 원씩 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담이 큽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본적인 운영 비용이 예전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게 피해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 카드로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고 어쩌다 현금 내는 사람은 그대로 현금 영수증 끌고서 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진짜 유리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창업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금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세금에 진짜 놀래 자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가지고 알아보시고 분명히 거기 지출에 포함이 돼 있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겠죠. 창업해서 운영하시면서 네. 그만두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셨나요?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죠. 진짜 장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또 직원들 속 썩일 때, 장사는 덜 되는데 지출이 많아서 지출 맞추기 힘들 때, 뭐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오죽하면은 장사는 오픈하는 순간 가게 내놓고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쏙이 타가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수도 없이 많죠. 옆에서 봤을 때는 장사 잘 되면 네. 그냥 그게 이제 부럽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서 쏙 타는 것보다 잘 돼서 쏙 타는 거는 훨씬 행복한 고민이기는 하죠. 그렇죠. 중국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먹는 게 짜장과 짬뽕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시켜보면 둘 다 맛있는 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이 조금 생뚱맞은데 왜냐면 저는 짜장, 짬뽕 다 맛있게 잘 하거든요.
사실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이 중국집 음식 중에서 요리보다는 오히려 식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조리 과정도 그렇고 더 잘해내기가 식사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를 완벽하게 잘해내면은 어떤 요리도 맛있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짜장이 맛있는데 짬뽕은 맛없고 짬뽕이 맛있으면 짜장이 맛없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맛있는 집을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짬뽕 먹고 싶을 땐 짬뽕 잘하는 집 가고 짜장 먹고 싶을 땐 짜장 맛있는 집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겠네요. 예. 좀 전에 이제 짜장 짬뽕 이야기 했잖아요. 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가장 이슈된 게 부먹과 찍먹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부먹 찍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먹은 홀 음식, 찍먹은 배달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조는 배달은 아시다시피 부어서 나가면은 도착했을 때 튀김이 다 누그러져서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스가 따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배달 음식 위주로 드시던 분들은 또 익숙한 분들은 그게 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홀에서는 사실 이렇게 부어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갓 튀겨서 소스를 만들고 이렇게 살짝 후라이팬으로 볶듯이 버무려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두 개를 비교를 하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 요리는 즉석에서 한 거 그대로 바로 먹는 게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달 나와서 어느 정도 식은 걸 찍어 먹는 것보다는 즉석에서 바로 해놓은 게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취향에 따라 홀에 와서도 사실은 소스 따로 주세요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금방 갓 만들어진 음식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먹는 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요즘은 프랜차이즈들 짬뽕 전문점들 이런 데 보면은 또 소스 따로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따로 주는 곳들이 많아요. 예, 정답은 없는 거지만 중국집 창업해서 운영하실 때 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켜 먹잖아요. 예. 네, 그러면 시킨 다음에 이제 좀 배달이 늦게 오는 경우에 다시 전화해서 예, 예. 출발했냐라고 물어보면 예. 거기 이제 사장님들이 대부분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런 심리가 아닐까요? 뭐 배달이 늦게 간다는 거는 분명히 매장이 바쁘다는 이야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빨리 가지 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진짜 갈 타이밍이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지금 싸고 있어요 하겠어요? 지금 금방 출발할 건데 출발했다고 하겠어요? 출발했다라고 하겠죠. 아직 출발 안 했어요라고 하는 순간 그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도 사실은 아직 멀었는데 출발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도 금방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고 취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심리니까 조금은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때 또 취소를 하고 다른 데 또 시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이렇게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실 때 예. 취소된 경우도 많았었나요? 실제로 많죠. 특히 주말에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이 배달이 많이 밀려 있는데 눈까지 오면 기동성이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뭐 심하게는 2시간 그걸 참고도 먹는 사람은 먹는데 대부분은 한 30분이 넘어가면은 인내심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아직도 순서가 보면은 또 한 30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간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고 뭐 아까 말씀처럼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금방 출발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주시면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중국집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총알 배달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평일은 좀 덜 할 건데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몰아치는 집들은 그만큼 또 음식이 괜찮으니까 몰아치는 거고 그렇죠. 맛이 전혀 없는 집을 기다려가면서 먹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시켜 드시는 분들도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져주시고 여유를 가져주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아예 지금 바로 출발할 상황이 못 되면은 어느 정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맞지 않을까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네네. 스티커 같은 거 줘서 모았었잖아요. 모아서 이제 뭐 몇 개면 탕수육 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 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남는 마진이 너무 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딱 정답이죠. 그게 넉넉히 남으면은 그 뭐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진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짜장면 몇 개 시켜야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나요? 그 개념도 최근에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배달집을 잠깐 운영해보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듣는 이야기로는 그런 개념도 이제는 군만두 서비스 개념도 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에 진짜 단골이면은 2개만 시켜도 한 접시 다는 못 주고 뭐 1인당 2개씩 먹을 수 있게끔 한 4개라도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보통 짜장면 한 4개 정도면 그 당시 제가 장사할 때 2,500원 있으니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넘는 것부터 인당 2알 정도 해서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전혀 배달집이 어떻게 하는지 감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짜장면 2개 시키고 군만두 이런 소리 하면은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뒤돌아서 욕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그만큼 마진이 박해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짜장면 한두 개 시키고 군만두 서비스로 달라고. 1개 시키고 달라는 사람은 없는데 2개 시키고 달라는 사람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골이었으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개라도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로 줄 수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많지는 않은데 지켜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몫은 좋은 몫에서 해야 된다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고 그 이외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음식점 일단 맛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서비스, 그 다음에는 위생, 그 다음에 이제 오너의 관리 능력 이렇게 될 건데 맛과 친절한 서비스 이 2가지가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거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내지는 마인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실행을 못하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과 서비스, 위생, 오너의 관리 능력 그 4가지를 다 잘 하신다면 아마 무조건 성공을 하겠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누구나 음식점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럴듯한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얻어낼 확률이 5%도 안 되는 게 또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업종을 하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업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업종을 해야 그만큼 애착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은 역으로 관리도 잘 안 되고 애착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선택하시는 게 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또 신임 유튜버 소개소 마소장님 덕분에 이렇게 중식에 대해서 진솔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 대중식당이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대중식당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마소장님 채널 신임 유튜브 속에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신임 유튜버분과 즐거운 대화 나누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신임 유튜버분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